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삼성전자한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었죠. 다음 주 역시도 중요한 한 주가 돼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는 미국의 여러 지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주동아리, 그리고 어떤 놈이 지랄 발광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번 주 한 주는 상당히 고무적인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 그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점을 확인은 한 것 같은데, 그 반등에 대한 소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마디로 차고 나갈 수 있는 뭔가 모르는 추세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강력한 뭔가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들 여러 정황을 보면 지금 추세 반전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바로 후반부에 바로 말씀드리고, 우선 TSMC와 인텔과의 관련 그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인텔하고 TSM 협업이고, 협업이란 말도 있고 뭐 인수설, 뭐 기본 파운드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봤을 적에는 인텔하고 TSMC하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결이 달라요. 결이 일단 경진에서 나름 어떻게 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미국 정부에서 대놓고 인수를 해라, 그리고 같이 나가자, 그러한 이유 속내,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것 역시도 뜨거운 감자로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거 역시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여기에 최대한 뭐 어떻게 보면 지각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그 전에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인텔의 인수자로 급부상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찌라시 현실화될 경우에 뭐 반도체 지각 변동이니 뭐니 하나 나오는데, 사실상 이거 역시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뭐 로켓을 만들고 뭘 자동차를 만들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그리고 AI 뭐와 관련해서 뭐 온갖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파운드리 관련, 그리고 인텔이 너무 좋지 못하죠. 완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러한 기업을 인수를 한다는 게 뭐 그 역시도 솔직히 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텔이 지금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정부, 그리고 트럼프가 뭔가 모르는 자기네들 정부에서 암암리에 음모론 아닌 음모론, 뭔가 모르는 걸 아마 작전을 짜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 이상한 불안한 심리 같은 그런 게 뭔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국내에 상당한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반사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잘못 보면 한마디로 인텔과 TSMC 둘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느낌 아닌 느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금 최근에 보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게 많이 흐르고 있죠. 삼성전자가 주가 최근 강세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 그거는 뭐 솔직히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5일까지 15일날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정리된 걸 이제 보면, 지난달 말에 52,400원에서 14일 종가 기준으로 5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만 한 6% 이상, 거의 7%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월간 수익률을 보면 지난해 8월 그리고 지난달 6개월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다 못해 이때 들어가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물 타다가 물만 먹인 그런
꼴이 된 우리 구독자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국민주 삼성자를 애타게 찾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믿고 계시는 분들도 한마디로 물을 먹은 거죠. 하락폭이 눈에 띄게 그때 당시에 참 컸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만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수익률 자체도 8월 달에 마이너스 11% 정도, 9월 달에 17%, 이때는 막 진짜 눈이 살짝 돌아갈 뻔했죠. 뭐 삼성도 다 집어 던진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3% 정도, 그리고 11월 달 다시 한번 8%.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곡소리가 나면서 인간 지표에서 드디어 무슨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1%에서 올해 1월에 마이너스 1%, 그리고 드디어 2월 달에는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마이너스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바닥은 거진 다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외국인이 중요한 거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반년째 거의 삼성 주식 순매도 중인데, 다만 월간 순매도 규모 자체가 지난해 9월 8조 정도에서 지난달에는 1조 완전 크게 줄었죠. 이달에는 한 14일 이제 보름 정도 됐는데 순매도 규모가 한 800억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일단 삼성의 주식 외국인 보유율도 13일 날 50%를 이제 다시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일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이 49.99였는데 2023년 1월 12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50% 아래로 기록한 거죠. 자, 시장에서도 삼성의 주가가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이점이 어느 정도 부각도 되고, 그리고 PBR, 역사적 PBR이죠. 그리고 매도세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름 참 어떻게 보면 지금쯤 들어가세요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저는 뭐 삼성전자를 1, 2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삼성전자는 위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위기는 그때 당시 과거의 위기도 상당한 위기다,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도 또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뭐 나름대로의 이재용 회장의 그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적으로도 뭐 솔직히 뭐 사법 리스크 해소된 게 어떻게 보면 좀 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무죄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제 불확실성 완화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경영 참여까지도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업 가치도 제고가 되고 여러 계획 발표를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대형 인수 합병,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사법 리스크에서 해소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M&A가 기대가 된다, 이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멋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